변호사님, 네. 청소년 착털이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이게 요즘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이게 그렇죠. 어떤 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요즘 뉴스 보면은 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뭐 말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차량 털이 내부를 터는 거죠. 이게 심심찮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겠죠. 차를 가져가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가다 보니 혼자서 하게 되면은 절도죄가 될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근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 혼자 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이제 같이 무리 중에 몇 명을 데려가서 이렇게 같이 한 명은 망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고 한 명은 이제 들어가서 실행을 하고 또 몇 명은 또 옆에 있고 이런 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공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수절도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그냥 열었다. 그냥 열린 문들 있죠. 요즘에는 그걸 확인하는 게 사이드 미러로 확인을 하더라고요. 차량을 이제 시동을 꺼놨는데 사이드 미러가 열려 있다 라는 거는 이제 차량이 열려 있구나, 그런 것들로 이제 판단을 해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어서 가져가면은 그 이외의 것들은 없겠죠. 그런데 잠겨 있는 차, 이런 것들을 유리창을 깬다든지 뭐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이건 당연히 손괴죄도 될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또 될 수 있는 게, 보통 차량이 어디에 주차돼 있죠?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장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는 한 사람의 뭐 주거 공간, 건조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행위, 내가 범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건조물 침입죄도 될 수 있고요. 만약 이게 밤에 한다, 대부분은 밤이죠. 그렇게 된다면 야간 건조물 침입죄까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죄명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절도죄가 아니라 많은 죄가 적용이 되는데 네. 그럼 청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촉법소년 많이 알고 있죠. 촉법소년, PD 몇 살이죠? 만 14세 맞습니다. 예, 형법에 있는 규정인데 여기서 질문. 내가 행동을 한 건 만 13세 때야. 근데 경찰에 적발된 건 만 15세 때야. 이제 와서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만 1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어린 나이에 네가 무슨 책임이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만 14세 미만의 경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제도로 이제 어떤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소년보호 처분이 되는 것들이겠죠. 1호에서 10호 정도까지 있는데 가장 가벼운 1호 같은 경우 뭐 그냥 가정에서 잘 교육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수강명령도 있고요, 뭐 봉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보호관찰,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을 받는 겁니다. 오늘 하루 뭐 어떻게 잘 지냈냐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소년원 아시죠? 제 예전에 오린학교 막 설명드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뭐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고 이 정도 차이가 있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만 14세가 넘었다. 이때는 형사처벌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벌금형, 정과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만 14세가 넘어갔다면 무조건 또 형사처벌의 대상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년보호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검찰에게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바로 소년보호로 가게 되는 것들이고요. 만 14세가 넘어선 상황이라면 검찰까지 가서 검사가 일반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삼을 건지 아니면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보낼 건지 요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네. 그럼 처벌은 그렇게 받는 걸로 치고 그럼 피해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에 뭐 돈이 누가 가져갔다든지 뭐 아니면 고가품들 있죠. 귀중품 이런 걸 가져갔다. 차량이 손괴됐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행위를 한 아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겠죠. 민법 750조에서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얘가 돈이 없죠. 돈이 없으면은 그럼 돈을 못 받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부모님이 원칙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는 이 친구, 행위를 한 친구도 상대방으로 잡고요. 거기에 관리 책임이 있는 부모님까지도 이제 공동 불법 행위가 되는 것들이겠죠. 관리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니까요. 공동으로 당신들은 나에게 손해, 내가 입은 손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것을 배상해라 라는, 지급해라 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걸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만약에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인데 양육자에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을 했는데 양육자에게 돈이 없다. 돈이 없다라는 거는 면책 사유가 되진 않아요. 내가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것 뿐이지. 이혼을 했을 때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엄마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친권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는 하진 않습니다. 만약 그런 친권이 아무도 없다. 뭐 어머니 아버지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양육을 할 수 있는, 양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거의 뭐 친권자나 양육권자처럼 수준에 준해서 이 친구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양육자가 돈이 없다. 이 문제로는 이제 뭐 내가 돈을 못 받는 문제지 양육권자에게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 만약 그런 친권자, 양육권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에 준해서 이 친구를 케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PD님이 말씀하신 차량 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청소년 시기에 많이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자전거 절도, 그 다음에 오토바이 절도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좀 더 진화를 하게 되면은 차량 절도까지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은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차량 뭐 내가 가져간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물건 가져간 것에 불과한데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되는 범죄 유형이 상당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앞에 내가 뭐 어떤 다른 이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범죄 질이 좀 나쁘다든지 뭐 손괴까지 가고 뭐 이렇게 다수가 이렇게 했다라든지 그런 경우들이라면은 좀 엄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진짜 그런 상황에 처하셨다라고 하신다면은 주변 형사 전문 변호사 쪽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최소한의 처분 정도로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